부비치는 깊은 산골짜기, 파란 웅덩이에 살고 있는 거대한 용과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의 절벽에서 투신하고만 한 여인의 비극적 결말. 이 두 전설을 품고 있는 곳에서 오늘 우리가 만나볼 기묘한은 바로 파란 빛깔의 폭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기묘한 기운을 따라 시작된 여정. 해발 700m 산을 오르다 보면 깊은 골짜기 속에서 거대한 물줄기 소리가 들릴 때에야 만날 수 있는 미인 폭포인데요. 국내에서 보기 힘든 독특한 지역으로 이루어진 협곡. 그런데 무엇보다 더 기묘했던 건 바로 그런 협곡 사이를 오묘하게 흐르고 있는 이 폭포의 색깔이었는데요. 30m 장대한 폭포가 만들어낸 웅덩이인 폭포에 고인 물은 협곡의 바위 틈까지 흘러서 마치 긴 비단을 수놓은 듯하죠. 와, 자연의 신비인 걸까? 아니면 신선들이 만들어낸 놀이터인 걸까? 궁금해질 찰나였습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네, 이 마을과 60년을 함께했다는 주민이 파란 폭포에 숨겨진 비밀을 알려주겠다며 한 걸음에 달려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미인이 파랗게 치마를 파란 게 있고 떨어져 죽었는데 그 물이 우러서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이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년의 미인이 하나씩 난다고. 이 동네 미인이 많이 나나 봐요. 그런데 지금은 사람이 없어가지고 뭐 다 나가고. 물론 지금은 여인이 투신하는 일은 없지만 전설 속에서는 파란 치마를 입은 미인이 사랑의 결실을 맺지 못해 이곳에 떨어졌고 그 슬픔이 결국 파란색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근데 과학적으로 왜 저기 물 색깔이 이런지는 아세요? 과학적으로는 아주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저 물속에는 치마에서 우러나올 법한 색소라든지 아니면 혹시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미지의 뭔가가 있지는 않을까요? 세계시죠.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 직접 수중 촬영을 했습니다. 카메라를 5cm 안쪽으로 접근해야만 식별이 가능할 정도로 내부는 혼탁했는데요. 그런데 또 하나 더 기묘한 사실은요. 미인 폭포랑 같은 도계읍에서 해발 약 1200m 고지대로 올라가면 또 다른 파란 폭포가 존재한다는 건데요. 무성한 이끼 사이를 뒤덮는 포말, 그리고 그 폭포를 품은 웅덩이의 색깔은 미인 폭포와는 달리 바닷가에서나 볼 법한 영롱한 파란색이었죠. 그리고 숨겨져 있던 진짜 비경은 출입 통제구역이라서 태고의 신비를 아직 간직하고 있는 바로 이곳입니다. 다들 그 신비로운 기운에 눈을 떼지 못하는데요. 아직까지는 제가 살아오면서 보지 못했다고나 할까? 그런 물 색깔인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우 신비롭죠. 인간이 만들 수 없는 신비로운 거. 물이 만드는 작품 아니에요. 해발 1200m 고지대에서 폭포가 만들어낸 거대한 폭포도 신비로운데 그 색이 우리가 흔히 아는 투명한 색도 아니고 이런 이국적인 푸른색이라니 그 내부가 더욱더 궁금해졌습니다. 실제 수심을 확인해본 결과 5m가량 되는 엄청난 깊이였죠. 그런데 미인 폭포와는 달리 시야 확보가 수월해 보였는데요. 그렇다면 파란색의 비밀, 수심 때문인 걸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이 마을에서 나고 자란 주민을 수소문 끝에 만날 수 있었죠. 방송국에서 나왔거든요. 옛날에 그 용소이라고 했어요. 용소. 용소? 야, 용이 있었다 해가지고, 날이 가면 용제 지내고, 그 용제 지내면은, 그래서 뭐 찬동 소리 막 나지요. 근데 막 찬동 막 비가 막 쏟아지지요. 물색이 언제부터 파랬어요? 원래 물이 그렇게 가래요. 용이 살아서 기이한 색깔을 띠고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예로부터 마을 주민들은 꼭 이곳에 제사를 지내는 풍습이 있었다고요. 그렇다면 정말 그 전설처럼 물은 다 파란 빛을 낼까요? 투명해도 너무 투명한데요. 그렇다면 이 두 폭포가 품고 있는 기묘한 파란 빛깔의 정체, 대체 뭘까요? 삼척시는 석회암 지대랑 탄광 지대가 널리 퍼져 있는데요. 따라서 이계폭포도 이 석회암 지대에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파란색 물은 삼척만의 고유한 지층과 연관이 있다는 것. 실제로 용소 바로 위에는 강원도 지방기념물로 지정된 석회동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침전물들이 쉽게 부서지는 걸 볼 수 있었죠. 석회암 지대에 있는 물은 대부분 탄산칼슘이 용해되어 있기 때문에 햇볕이 들어왔을 때 파란색 파장이 잘 산란이 된다고 해요. 빛의 산란 작용이 활발하기 때문에
파란빛을 또 띠는 거죠. 보통 석회암지대에서는 물에 쉽게 녹는 석회 성분들이 탄산 칼슘 입자가 돼서 물에 부유하게 되는데요. 이때 빛을 받으면 파장이 짧은 파란색부터 먼저 반사된다고요. 석회암지대에 호수가 있거나 강이 있는 경우에 보통 블루레이크, 블루라곤, 블루리버 같은 지명들이 흔하게 붙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신비로운 파란 빛깔의 폭포라든지 호수들은 대체로 석회암지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만난 용소 역시 그 전설만큼 아주 신비로운 곳이었는데요. 그렇다면 미인폭포의 색깔도 같은 이유 때문에 파란 걸까요? 파란색으로 나타난 물빛의 이유는 서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대체 왜 그런 거죠? 미인폭포 주변에 있는 암석은 퇴적암입니다. 탄광지대가 널리 퍼져 있는데요. 그 상류 유역에 있는 석회암, 그다음에 석탄층 이런 곳에서 같이 내려오는 물이 섞이면서 좀 약간 혼탁한 파란빛을 띠는 것 같습니다. 미인폭포의 협곡을 따라서 하천을 거슬러 가다 보면 지금은 사라진 폐광산터가 남아있는데요. 여기부터 내려오기 시작하는 물은 오랜 세월의 산물처럼 유유히 자연 속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폐광산을 이제 뚫었던 거니까 비는 계속 내릴 거고 그 비들은 또 광산을 통과해가지고 나와서 하천 쪽으로 흘러갈 거고 광산 안에 있는 그 중금속 성분들 같이 녹여서 이제 같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제 그런 물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백화 현상을 만드는 거죠. 폐광산에서 흘러나온 산성의 광산 배수가 백색의 침전물을 만드는 건데요. 이게 바로 퇴적물에 흡착되기 때문에 수질 복원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니켈하고 또 카드뮴 그리고 알루미늄 굉장히 안 좋은 금속들 있죠. 그런 게 이제 아주 다량 함유된 걸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좋은 보석같이 보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니죠. 그런데 최근 이곳이 사람들에 의해 훼손되는